안녕하세요. 4K-TV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뒤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A형 간염 확산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를 보면은 거의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사 맞아라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셔야 할 정보가 A형 간염 예방 백신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주사를 맞으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충격적인 거는 A형 간염 백신에 낙태된 태아의 세포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이거 제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백신주의보라는 책에 있는데요. 네,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낙태된 인간의 태아세포가 함유된 백신과 자폐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백신에 사용되는 바이러스를 번식시키기 위하여 달걀, 원숭이의 신장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1980년도부터 상당수의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 세포 배양에 인간의 낙태된 태아의 세포 배양으로 바꾼다. 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동물 세포 배양에서 인간의 낙태된 태아의 세포 배양을 하는 방법으로 바꿨답니다. 백신 설명서에는 주로 이게 중요합니다.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WI-38과 그리고 MRC-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MRC5 WI-38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A형 간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백신을 맞으시게 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설명서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인간의 태아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WI-38 MRC5, MRC 숫자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버벅거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설명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네, 그 내용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이슈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의 세포가 함유된 백신이 몸에 주입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이다. 백신은 낙태된 태아 세포의 사용과 자폐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마도 테레사 다이셔 박사이다. 다이셔 박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년 동안 생명공학에서 일을 했고 23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다이셔 박사는 낙태된 인간의 태아세포가 백신에 함유되어 있고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다. 자폐증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이 전에 없던 외부의 DNA 삽입이나 유전적 결실로 일어난다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FDA는 백신에 낙태된 인간의 태아세포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태아세포의 허용 기준치를 가지고 있다. FDA의 태아세포 허용 기준치는 하나의 도수당 10나노g이다. 어떠한 증거로 10나노g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다. 그런데 백신은 실제로 142나노g에서 2000나노g의 태아세포가 함유되어 있다. 허용 기준치의 200배까지 높다는 얘기다. 백신을 만들 때 태아세포를 사용하면 인간의 DNA가 잔류하게 된다. 포유류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동종의 DNA를 흡수한다. 이것을 엔도시스라고 불리운다.
세포 안으로 흡수된 DNA는 핵에 빠르게 들어간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25,000개의 돌연변이 다발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암, 유전적 신경병, 어린 선, 조현병 등이 알려져 있다. 특히 자폐증과 연관된 유전자를 돌연변이 다발점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백신에 함유된 태아의 DNA로 인하여 전에 없던 유전자 삽입과 돌연변이로 인하여 자폐증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제약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헬렌 라젝 박사는 다른 사람의 DNA가 몸에 주입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외부의 DNA가 몸의 유전자에 포함이 되면 몸의 세포가 변화되고 몸의 면역 세포는 죽이려고 한다. 이 문제가 뇌 세포에게 가장 심각하게 일어난다. 면역 세포는 변한 세포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뇌에서 염증이 끊임없이 평생 동안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자폐아들은 전에 없었던 유전자 삽입과 돌연변이가 과도하다. 76에서 99%의 자폐아들은 전에 없었던 유해한 돌연변이가 있게 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18개월 때 백신을 맞고 자폐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태어난 지 10에서 18개월에 맞는 MMR 백신과 수두 백신에 인간의 태아 세포가 함유되어 있다. 네, 지금 어린아이들이 맞는 A형 감염 백신에 이 낙태된 태아 세포가 함유되어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이게 꼭 비단 A형 감염 백신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어떤 백신을 맞으라고 또 맞아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을 하셨을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태된 태아 세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연구 논문에 제시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백신주의보라는 책이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태된 태아세포가 몸 안으로 투입되면 또 하나의 심각함은 인간 내생 레트로바이러스가 잔류하는 문제이다. 최근에 나오는 증거에 의하면 조현병, 조울증, 자폐증,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 등의 사람에서 인간 내생 레트로바이러스가 뇌에 많이 있다. 다이셔 박사는 태아의 세포로 만들어진 백신이 도입되는 시기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자폐증 유병률이 껑충 뛰었다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 변경점이 일어나는 시기는 태아의 세포로 만들어진 백신의 도입된 때이다. 네, 이제 태아 세포로 만들어진 백신이 도입되면서 자폐증이 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자폐증의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다이셔 박사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변경점을 보게 되면 태아의 세포로 만들어진 백신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백신에 함유된 인간의 세포와 자폐증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제공된 것이다. 다이서 박사는 미네소타 주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이 외에도 백신에 여러 가지 알루미늄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르말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A형 간염이 이슈가 되면서 또 A형 간염 백신을 맞으라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밖에도 백신에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A형 감염 백신에 낙태된 태아의 세포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르게 A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몸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백신에만 의존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4K TV 채널의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